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이번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 가지고 헌재가 사실상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제가 이미 영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진짜 상식적이고 그리고 또 원리 원칙에 맞게끔 판결을 내려줄 거라고 기대를 했었던 정영식 재판관이나 김영두 재판관 이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참 제가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때 제가 이제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번에 최상목 권한대행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만장일치로 위헌이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으니 뭐 이것만 보더라도 일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만 이제 그 어떤 분들이 좀 그런 질문이 생기셨던 것 같아요. 야, 만장일치가 아니라 어쨌거나 저쨌거나 만장일치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소수 의견으로 세 명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지 않았냐? 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무시하고 정현식 재판관에 대해 가지고 뭐 나쁘게 얘기하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제가 정현식 재판관에 대해 가지고 참 진짜 실망스럽다. 소수 의견을 냈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소수 의견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설명을 또 들어보시면 더더욱 아마 실망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또 중요한 재판이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내릴 때도 정현식 재판관이 절차와 원리 원칙에 맞는 모습이 아니라 또다시 헌재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이번에 헌재 같은 경우는 8명 전체 전원일치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서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3명의 재판관 같은 경우는 별개 의견을 냈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정현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었고요. 김복현 재판관 같은 경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리고 또 조한창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세 사람 같은 경우는 별개 의견을 냈으니까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거를 반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내막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반대 의견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여러 가지로 또 나뉘더라고요. 뭐 하다가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기도 한데 어쨌거나 일단 그 소수 의견 자체가 종류가 세 가지라고 합니다. 반대 의견을 낼 수 있고 보충 의견을 낼 수 있고 별개 의견 이렇게 이제 그 세 가지로 나뉜다라고 하는데 반대 의견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완전히 반대를 하는 거예요. 내려진 결론에 대해 가지고 나는 동의할 수가 없다. 제일 강력하게 이제 반대 의견이 되는 것이고 보충 의견 같은 경우는 결론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 이유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보충 의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별개 의견 같은 경우는 그럼 뭐냐? 동의 자체는 하는 건데 결론은 동의를 하지만 논리나 근거가 조금 다를 때 기록을 남겨놓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게 뭐가 된다? 이 별개 의견이 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별개 의견을 냈다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3명의 재판관이 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반대했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냥 동의를 했지만 근거가 달라가지고 기록으로 남겨놓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이 별개 의견을 보게 된다면 더더욱 우리가 정영식 재판관에 대해 가지고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일단 좀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문영배를 포함해 가지고 재판관 5명 같은 경우는 국회 의결이 없이도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가지고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그 세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동의하지를 않았었는데 당연히 동의를 안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근본적으로 5명의 재판관이 국회 의결이 없이도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를 받아들인 것 자체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국회가 왜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본회의가 됐거나 의결이라고 하는 절차가 왜 필요한 겁니까? 기본적으로 국회라고 하는 그 조직은 그 근간이 돼야 되는 헌법 정신이 뭐겠습니까? 여야 합의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국회의장이 국회에 물어보지도 않고 여야의 합의가 됐거나 국민의힘 쪽에 아무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그냥 일방적으로 권한쟁의를 갖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도대체 국회가 왜 필요한 것이고 그 여야 합의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국회의장이 무슨 뭐 왕입니까?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의 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야, 그러면은 뭐냐? 3명의 재판관 정영식, 김목형, 조한창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결정을 내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조건이 이제 붙게 됩니다. 다만
14일 민주당이 주도해서 국회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두고서 절차적 흠결이 사후에 보정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좀 해볼까요? 문영배를 포함해가지고 5명의 재판관 같은 경우는 애당초 국회의장이 권한쟁의를 본회의 의결 뭐 이딴 거만 필요 없이 그냥 해도 돼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는 것이고,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3명의 재판관 같은 경우는 그거는 좀 안 돼라고 판단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했다? 안 된다라고 한다면 기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인용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위헌이라고. 그 이유가 뭐냐? 사후에 절차적인 흠결이 보정이 됐다. 사후에 절차적 흠결이 이게 해소가 됐다라고 조한창, 김복형, 그다음에 정영식 3명은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위헌이 맞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후에 절차적인 흠결이 보정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 가지고 법조계에서는 지금 엉망진창이다. 그리고 또 민주당과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짬짬이 노릇을 한 것이다. 지들끼리 짜고 지들끼리 시나리오를 짜고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인 거에 불과하다.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냐? 상식적으로 일단 생각을 그냥 간단하게 해봤을 때는요. 절차적인 흠결이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차적인 흠결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끝이 나야 되겠죠.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절차적인 흠결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게 보완이 됐다? 사후 보정이 된다? 아니 이게 무슨 놈의 우리가 기계도 아니고 무슨 뭐 전자기기 같은 것이 뭐 고장났다가 다시 이게 막 복구가 되고 다시 막 회복이 되는 것도 아닌데, 절차적 정의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미 그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 가지고서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술 더 떠가지고 이런 식의 절차적인 흠결이 사후에 보정이 된 것도 헌재에서 사실상 어떤 식의 지시를 내려다 주다시피 그런 식으로 알려주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민주당이 같이 이제 짬짬이를 했다,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를 보니까 지난 이제 그 22일부터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최성모 권한대행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우원식 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단독으로 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기 때문에 각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냥 뭐 유야무야 하면서 그냥 진행을 시키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랬다가 헌재 내부적으로도 야 이거는 좀 졸속 재판이다, 절차적인 흠결의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지난 3일에 어떻게 했습니까? 선고 2시간 앞두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그걸 미뤘었죠. 그게 이제 2월 3일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월 10일에 두 번째 이제 변론이 열리게 됐는데, 그때 당시 국회 측, 즉 민주당 측에서 헌재에다가 우리가 조금 보완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하겠다라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더니 문영배가 보완하겠다라는 게 뭐냐라고 물어봐서 국회 측이 뭐라고 합니까? 그게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 의결을 우리가 다시 해오겠다. 저기 우원식 국회의장 자체가 의결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라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사후에서 의결할 준비를 좀 거쳐가지고 의결을 해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나흘 정도 시간이 지나고 국민의힘은 배제한 상태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주도해서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시켜 버렸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지금 이제 어떻게 봤던 거예요? 조한창과 정영식과 김복형 3명의 재판관 같은 경우는 절차적 흠결이 보완이 됐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무슨 놈의 재판이 이렇습니까? 마치 이거는 뭐와 똑같은 거냐면은 제가 무슨 뭐 재판을 받으러 갔어요. 1심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판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당신 왜 이런 것들 지금 문제가 있는데 합의서 같은 거 안 써왔어? 합의서 써와. 그럼 내가 이거 뭐 무죄로 해줄게.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합의를 해가지고 무죄를 받아내는, 이거랑 지금 뭐가 다른 겁니까? 절차적인 어떤 우리가 정의를 생각을 해봤을 때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거는 단심제인 헌재 지금 결정 아니겠습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런 식으로 문제가 있었다, 절차 흠결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각하를 시켜버리면 됐을 문제인 것인데, 그거를 가지고 헌재가 민주당한테 이런 것들 조금 뭔가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거기 또 민주당이 그럼 보완해 오겠습니다. 근데 보완하는 것도 뭐예요? 국민의힘은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나흘 만에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의결을 시켜오고 이거를 가지고 절차적 흠결이 보완이 됐다?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조계에서도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야당이 사후 추인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법적 절차적 하자를 피할 수 있도록 사실상 헌재가 판을 짜준 것이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2월 3일 날 그냥 선고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우원식이 그런 식으로 의결하지 않았으니까, 의결 없이 그냥 단독으로 했으니까 이거는 위헌이다, 이거는 위헌이 뭡니까 위헌이 맞다 해가지고 각하가 될 수 있었던 그 문제를 갖다가 시간을 오히려 벌어줘가지고 민주당이 그 시간 동안 지들끼리 그냥 의결을 해오게끔 그 판을 짜줬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도 있냐? 청구인 적격성 문제는 각하 사유인데, 그러니까 청구인 자체가 우원식 의장 자체가 지금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이것만 가지고서도 각하가 돼야 되는 사유였던 것인데 사후 추인을 인정하는 별개의 의견을 낸 것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합의 대련이다 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세 명의 재판관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세 명의 재판관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민주당에 놀아났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분들의 이 결정을 도저히 저는 납득할 수가 없고 세 명 같은 경우는 그냥 별개의 의견을 내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냥 반대 의견을 내던가 아예 그냥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법적 질서가 남아있다라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 것인데 만장일치라고 하는 또다시 그 어떤 틀 속에서 민주당이 지금 놀아나고 있는 게 세 명의 재판관이었던 거 아닌가. 참으로 저는 정영식 재판관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